네, 지금 2020년형 클럽맨 기본형 모델 실내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야간에만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잠깐 담아 보려고 합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할 건 따로 없고, 요런 손잡이에 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렇게 끄게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버튼으로 불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바뀌면 저 손잡이의 색깔도 같이 바뀌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 차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주황색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핸들도 그렇죠? 주황색이 굉장히 시안성이 좋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RPM 게이지도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게 빠릿빠릿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주황색이 야간에 굉장히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시안성을 주면서도 야간에 주행을 계속해도 눈에 좀 피로가 적은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밤에 볼 수 있는 거는 뭐 많지는 않고, 이렇게 라이트, LED 라이트인데 굉장히 밝아요. 요즘 나오는 LED 라이트들은 정말 너무 밝은 것 같습니다. 이게 상향등, 일반등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버튼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아래 거는 이제 후방 안개등이죠. 후방 안개등이고, 앞에는 전방 안개등이고요.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이 계기판에 보시면 수온 게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수온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것과, 애플 카플레이도 없기 때문에 따로 이 가운데 모니터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고요. 이것도 이제 낮에 같이 함께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주간 클럽맨 실내의 모습입니다. 일단 라이트를 오토로 바꾸고, 미니 2세대까지는 사실 손잡이나 창문 여닫는 게 센터에 있었거든요, 이쪽에. 그쵸? 근데 지금 이 클럽맨 같은 경우는 운전석 왼쪽에 이렇게 있어서 조절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창문 모두 오토로 내려지고 다 닫혀요. 뒷자리 역시 이렇게 내려지고 닫힙니다. 원터치로 되고요. 문을 잠그고 여는 거 역시 운전석 도어에 있어서, 사실 이 모니터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애플 카플레이 지원도 안 되고요. 노멀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차량 설정도 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 핸드폰을 연결을 해서 노래를 들었었는데 노래 제목도 화면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편집하던 음악들을 좀 틀어보자면, 노래가 이렇게 바뀌어도 노래 제목도 나오지 않고요. 이게 뭐 핸드폰에 따라 다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V30 핸드폰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데 돌리면 돌아가요. 저는 이게 돌아가 있는 게 보기 안 좋아서 센터를 맞추고 요 핸들에서 조절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통화 품질은 어떤지 따로 해보진 않았지만 뭐 품질은 기본적으로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비상등 위치가 아주 저는 마음에 들어요. 여기 있는 거. 캠드는 요 위에 이렇게 눌러야 돼서 조금 어려운데 여기는 바로 누를 수 있어서 좋았었던 것 같고요. 제일 좀 아쉬웠던 거는 미니는 이제 동그라미가 이렇게 포인트인데 송풍구가 사각형이 돼 버렸어요. 여기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온 사각형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대시보드도 이렇게 뭔가 툭 튀어나온 느낌이고, 거울도 이렇게 룸밀러 잘 보이는데 이제 클럽맨의 특징이죠. 여기 가운데 보시면 문이 이렇게 닫혀 있어서 처음에 좀 낯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클럽맨의 트레이드마크 같아서 금방 적응은 됐었고요. 요 거울이 이렇게 보시면 운전석에는 볼록 거울이 들어오고 조수석엔 볼록 거울이 안 들어왔어요. 이제 2세대는 양쪽 다 볼록 거울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는 볼록 거울이 운전석에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 점선이 보이실까요? 이 점선이 볼록 거울이라, 저기 지금 아반떼가, 여기 아반떼를 보면 이렇게 왜곡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이제 볼록 거울의 부분인데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저게 있고 없고가 차이가 큽니다. 양쪽 다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와이퍼 조절, 그리고 여기 깜빡이, 그리고 기어봉 역시 세련되게 생겼죠. 이게 굳이 이렇게 길 필요가 있었을까? 조금 더 짧았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뉴얼 모드를 올 때 옆으로 살짝 밀어주면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 차는 패들 시프트가 없기 때문에 매뉴얼 모드에서는 이 기어봉으로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파킹을 놓을 때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파킹이 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당기고 내려서 풀러야 돼요. 아이서티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를 놓으면 자동으로 풀리거든요. 이렇게 당겨 놓은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놓아도 이렇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 이제 버튼들도 굉장히 심플하게, 아무래도 노멀이다 보니까 다양한 옵션들이 빠져 있고, 지금 제가 주행하고 오면서 이걸 3단계로 켜놨는데 막 엄청 뜨겁진 않아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3단계 따뜻하고. 그 밖에 오토 에어컨도 없고요. 여기 스포츠와 그린이 에코 모드겠죠. 그래서 위로 올리면 스포츠 모드가 되고요, 아래로 이제 내리면 그린이 됩니다. 지금 그린 모드는 연비도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센터페시아 색깔도 스포츠 빨간색, 미드는 주황색, 그린은 이렇게 초록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 컵홀더 2개, 여기도 깊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쵸? 핸드폰을 이렇게 넣었을 때 세워서 안 들어가고, 옆으로 이렇게 눕히면 들어가긴 하네요. 이렇게 눕혀야 들어가고, 깊이는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폰이 세워서 안 들어간다. 그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중으로 여기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좁고요. 그래서 운전석에서 볼 수 있는 실내는 이 정도 하고, 이제 뒷자리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는 이렇게 운전하던 시트 그대로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센스 있게 파놨네요. 뒤 시트를 이 정도 이렇게 파 놓으면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시트가 여기니까 여기를 보면 주먹 이렇게 하나, 여기서 보면 주먹 하나 반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되고, 이 시트 밑에도 발이 이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뒷자리는 조금 편하게 앉을 수 있지만 시트가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많이 서 있고, 뒷자리 송풍구는 없고요. 위에는 선루프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개로 되어 있고, 트렁크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넓어서 타고 내리기가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 비가 그쳐서 이렇게 보면 트렁크가 약간 이 앞댐에 자동으로 열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트렁크 공간은 꽤 널찍합니다. 널찍하고 뒤에 이렇게 빼서 덮을 수도 있고요. 이거 아주 센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뭘 올려놓긴 좀 힘들 것 같지만 이렇게 또 쓸 수 있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 얘를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저쪽도 당기면 빠지고요. 아래 공간도 이렇게 있네요. 이게 여기 안 들어가네. 이게 밑에 수납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이게 빼도 넣을 데가 없네요. 잘 만들었으면 저 수납 공간도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요. 클럽맨 2020년형 주행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네요. 아이고. 클럽맨 2020년형 노멀 모델이고요. 이제 이 위에 하이 트림이 있지만 저는 기본형 모델로 시승 신청을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1500cc 터보 엔진에 136마력 그리고 22.4토크 정도의 엔진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차 중량 같은 경우는 이 차가 1500km 정도 되더라고요. 1480km 정도라고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140마력대 차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반떼도 그렇고 크루즈도 그렇고, 제가 탔었던 그 아베오 RS 역시 140마력에 20.4토크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출력이 이 무게를 끌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차를 받았지만, 저는 이 차를 받으면서 오로지 포커스는 패밀리카에다가 맞췄어요. 네, 그래서 오직 패밀리카로 이 차를 접근을 했고, 어느 정도의 실용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승차를 받다 보니까요, 더 안전하고 또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1박 2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눈비까지 오게 되니까 약간 좀 걱정은 됩니다. 아무튼 하던 말 이어서 해보자면, 저는 이 패밀리카로서의 초점을 맞췄고 노멀 모델인 만큼 다양한 옵션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면서 이 주행 소감을 지금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2세대 미니쿠퍼를 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3세대에 오면서 그 1, 2세대가 갖고 있던 고카트 감성이나 이런 단단한 승차감이 많이 물러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짱짱하고 탄력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제 지금 타고 있는 i30 N9 있지 않습니까? 그 차랑 승차감이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니까 N9도 엄청 단단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클럽맨 역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뒷자리에 여자친구 어머님을 태우고 공항에 다녀왔는데요. 그 뒷자리에서 느껴지는 그 통통 튀는 느낌까지 비슷하다고 하시는 거 보니 굉장히 승차감이 하드하다. 이게 물론 2세대에 비해서 덜해졌을 수 있지만 다른 차종들에 비해서 하드한 편은 아직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니의 그런 승차감이나 색깔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고, 클럽맨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라고 볼 수는 없죠. 굉장히 커졌습니다. 컨트리맨과 함께 전장이 4200mm가 넘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준준형 차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미니 자체가 원체 작았었다 보니까 클럽맨도 크게 느껴지는 편이고요. 더 놀라웠었던 건 i30 N9보다 전장은 조금 짧더라고요. 하지만 휠베이스는 i30보다 더 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내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롭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행 성능을 얘기하자면 하체는 i30 N9과 굉장히 흡사한 느낌을 주고요. 엑셀링과 이 핸들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출력으로 이 무게를 끄는데
전혀 부족하지가 않아요. 전 그 점에서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조금은 시내주행이나 고속주행에서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베오 탈 때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미션의 차이일지 아니면 이제 미니 아니면 BMW가 다루면은 차가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부족함 없이 이 차를 끌어내더라고요. 이게 DCT 미션의 힘인지 아니면 원체 이 엔진과 조화들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베오와 비슷한 출력에 아베오보다 200kg 무거운 이 차가 전혀 부족하지 않게 차가 나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요, 고속도로에서 제가 이제 가속을 한번 해보려고 차를 스포츠 모드를 놓고 밟았단 말이죠. 근데 160, 170까지 어렵지 않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네, 그 고속주행에서도 힘이 부족하지 않음을 느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내에서도 충분한 힘을 보여주어서 이 큰 차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1500km대의 차량을 무려 3기통 엔진 136마력 차를 가지고 이렇게 주행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차를 받으면서 이 출력 면에 있어서 부족하겠다, 좀 답답하겠다, 하지만 뭐 패밀리카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느낌 없이 경쾌하게 차가 움직여주고, 핸들링 역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재밌어요. 이게 어떤 재미냐면, 차가 물론 이제 좀 길어짐에 있어서 이 차가 뒤가 막 잘 따라온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이 핸들이 움직이는 대로 잘 따라와 줍니다. i30랑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뭐 제가 타본 차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 차랑 비교를 했을 적에 그 차는 어쨌든 MDPS가 현대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그 유격도 있고 핸들도 좀 가벼운 편에 속하는데, 이 차는 정확하게 말하면 2세대 JCW i30 N9과 그 중간에 있는 스티어링 휠의 느낌을 줍니다.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막 엄청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딱 아주 조향하기 좋은 스티어링 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즉시 반응하는 이 핸들이 재밌어요. 그리고 S 타면 정말 재밌게 차를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타면서. 그렇지만 패밀리카에 초점을 맞췄으니까요. 한 3, 4일 정도 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연비는 사실 뭐 제가 연비를 보진 않았네요. 연비를 보진 않았는데 10km 전후 나오겠죠. 트립 다루는 게 사실 어려워요. 이 미니가 갖고 있는 미니만의 그 작동법들이 있기 때문에, 또 캠든이랑 또 다르네요. 그래서 여기 누르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나옵니다. 지금 11.2km 마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탔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타면서 막 시내 주행이라기보다 이제 인천공항 갔다 오고 고속도로 위주의 주행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연비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출력 부족하지 않고 연비 준수하고요. 핸들링 아주 재밌고요. 핸들링 재밌고, 미션의 그 울컥거림과 소음들, 요거는 좀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션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은 조금 아쉬운 느낌을 주고, 이 차에서 주행하면서 제일 싫은 건 요거예요. 스탑앤고 시스템인데, 요게 진동이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네요. 디젤 차 시동 거는 것처럼 이게 시동이 다시 걸릴 때 굉장히 그 심한 진동과 불쾌함을 줍니다. 그래서 계속 끄고 다니다가 이거 계속 그런가 싶어서 또 이제 시내 주행하면서 한번 켜놨는데 도저히 못 켜고 다니겠더라고요. 이게 3기통 차들이 진동이 심하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이상으로 진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켜고 다닐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뭐 주행 중에 진동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심하게 와닿지 않고요. 여기 시트, 이 시트가 제 캠든보다도 더 깊게 버킷처럼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도 그렇고 여기 허벅지도 그렇고 잘 잡아주는 것처럼 생겼는데, 시트가 워낙 단단합니다. 이게 너무 단단해 갖고 잡아주는 것도 잡아주는 건데 또 이렇게 차가 튕길 때 사람들 튕겨내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시트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주행 소감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부족하지 않은 힘, 패밀리카로서 전혀 손색 없는 출력을 가지고 있고 준수한 연비, 경쾌한 핸들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에 발을 갖다 대는 즉시 반응하는 이 엑셀 리스폰스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단단한 하체는 저는 좋았지만 뒷자리 승객은 좀
힘들 수 있다. 이게 많이 통통 튀고 잔진동이 뒷자리로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뒷자리 승객을 생각한다면 조금 하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걸러주는데도 뒷자리 승객은 이 잔진동이 신경이 쓰일 정도라고 하니 그만큼 단단함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탑앤고는 끄고 타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시동을 껐다 킬 때마다 오프돼서 이게 조금 답답한데요. 이게 그리고 이제 노멀 모드다 보니까 옵션은 제가 최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고 크루즈 컨트롤 모드 있습니다만 스마트 크루즈가 아니라서 이제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잘 안 쓰게 되게 됩니다. 주행 성능은 이 정도고요. 이게 시승받은 차다 보니까 더 욕심이 나요.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차들을 찍을 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최대한 열심히 찍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더 있나요? 주행 소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제가 이제 2020년형 이 클럽맨을 1박 2일 동안 시승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총평이 되겠죠. 제가 이 차를 하루 이상 한 200km 정도 주행을 한 것 같아요. 200km 정도 주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굉장히 패밀리카로서 훌륭하다. 노말 등급이라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뭐 전방 센서도 없고, 그리고 전동식 시트도 아니고요. 또 뭐 애플 카플레이도 없는 등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패밀리카로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꼭 미니를 타고 싶다. 근데 이제 가족이 있어서 좀 패밀리카로서 그런 차를 찾고 있다면 컨트리맨도 있겠지만 이런 클럽맨도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기한 거는요, 컨트리맨과 길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컨트리맨이 조금 더 긴데 이 휠 베이스는 컨트리맨과 클럽맨이 동일하다는 것, 그리고 엔진 출력도 동일하다라는 게 가장 재미있는 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차가 더 재밌었던 거는 차 고도 더 낮고, 그리고 뭐 적재 공간도 매력 있지 않습니까? 문이 이렇게 열리고. 그런 면에서 컨트리맨보다는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이 차는 외건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SUV보다 좀 낮고 적당한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뒷자리 승객까지 배려한 모습들이 패밀리카로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주행 성능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가속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답답하지 않게 시내주행, 고속주행을 다 즐길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출력적인 부분에서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제 쿠퍼 S가 있으니까 선택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제로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차 노멀 같은 경우는 제로백이 제원상 9.2초고 쿠퍼 S 클럽맨 같은 경우는 제로백이 7.2초입니다. 그러니까 2초라는 차이가 굉장히 크지만 저는 패밀리카로서의 포인트를 봤을 때 노멀 클럽맨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 뒷자리 공간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뒷자리 공간이 생각보다 여유롭다. 그래서 승객을 태우는데 부족함이 없고, 또 이제 일렬 시트와의 그 아래 그 공간이 발도 어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쓴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금 하드한 감은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느끼기에 굉장히 잔진동이 많이 느껴지고, 물론 타이어 차이도 있겠죠. 지금 이런 겨울에 미쉐린 PS4가 꽂혀 있다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런 차급에서는 그냥 사계절 타이어를 꽂아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타이어만 좀 바꿔서 패밀리카로서 충분히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쉬운 옵션들은 하이트림으로 올라가시면 전방 센서부터 애플 카플레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웬만한 옵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노멀 모델이고 그 위에 하이트림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쿠퍼 S가 있기 때문에 쿠퍼 S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하이트림과 거의 동일한 옵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시고, 미니를 난 꼭 타고 싶은데 가정이 있다라고 해서 미니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클럽맨과 또 컨트리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컨트리맨을 타보진 않았지만 두 대 중에 선택하라 그런다면 저는 이 클럽맨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 클럽맨을 요약하자면 뭔가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미니의 재미와 가족까지 다 챙길 수 있는 아주 다재다능한 차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